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역학 공부를 하는 초보생입니다. 역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심오해서 평생을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문인데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점쟁이, 관상쟁이, 사주쟁이, 점바치라고 하면서 듣기 거북한 할 정도로 질 낮은 표현으로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승님처럼 홍익이념을 펼치시는 훌륭한 역술가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존경받는 역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한편으로 칭찬해 주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한편으로 참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분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왜 부담스럽냐면 제가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정말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바르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죠? 네. 아마 이 자리에도 기초적으로 명리학 공부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산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분이 계신데 오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못 오셨나요? 예, 그러시군요. 근데 대간 참 기초적으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현 시대나 미래 시대는 누구나 기초적으로 명리학 공부해 두는 거 좋습니다. 제가 왜 명리학 공부해 두는 게 좋다 하느냐? 이 명리학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사주를 봐주고 이 상담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실력을 갖추어서 바른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담해줄 실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명리학 공부를 바르게 해서 내 자신을 안다면 굉장히 이건 훌륭한 일입니다. 내 자신의 팔자를 바르게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것은 등산을 할 때 지도와 같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면 험한 길이고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면 꾸불꾸불하고 이런 등산을 할 때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정확하게 보고 산길을 타는 사람하고 지도 없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서 산길을 올라가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중간쯤 올라가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또 이러다가 길 잃어가지고 헤매지 않을까? 또 산속에서 미아가 되지 않을까? 지리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이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산마다 이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30년 전에는 표지판이 거의 없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길 잘못 들어가면 헤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태백산이든 뭐 설악산이든 뭐 지리산이든 이 안내 지도가 잘 돼 있고 표지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갈 때 이 표지판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표지판이 내가 지도를 보는 것이다. 즉 내 사주를 안다는 건 그 표지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바르게 알고 내 오행을 바르게 알고 내가 타고난 기운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지혜롭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욕심만 가지고 판단하고 욕심만 가지고 산다면 헛다리를 짚는 일이 생기게 되고 큰 실수도 많이 하고 헤매다가 시간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 명리학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배워서 꼭 상담을 하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뜻이 있는 분이라면 공부해도 좋다. 왜?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비록 명리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훌륭한 분에게, 훌륭한 명리학자에게 내가 바른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인생의 지표를 내가 바르게 알아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명리학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내 팔자를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명리학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혹여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이 국민들, 또 이 우리 도원가족 모두 다 바르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역학을 하고 있고 명리학 전공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이렇게 제 편에서 이런 그 강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러면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는 명리학 공부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둘째 아들은 준 전문가예요. 우리 장남은 초보생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준 전문가예요. 저랑 이 사주 써놓지 않고 소통할 정도로 준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책이나 노트에다가 사주 8글자를 쓰지 않고 말로 대화를 해도 통할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을 저 대를 이어서 명리학을 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이걸 지혜롭게 앞으로 사는 세상에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찬성하고 하더라도 말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풍수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수 공부를 바르게 해서 상용에 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이 풍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집에 이사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정말 무지해서 뒤집어지는 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산을 바라보고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역산. 배산임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임산이 되는 것입니다. 산이 역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집에 가가지고 홀딱 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강가에 살면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다고 막 강바람 옆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풍살에 맞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무지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모르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풍수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최소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리학 기초 공부도 하고 풍수 공부도 하고 해서 내 자신이 살아나가는데 인생 지표로 삼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삼고 또 내 인생을 바르게 설계하는데 지도로 삼아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리학자나 점성가나 이렇게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근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이렇게 폄하적인 말을 듣게 되고 점쟁이, 사주쟁이, 관상쟁이 이렇게 폄하적인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좀 약간은 무시하는 투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명리학자들의 책임이고 점성가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명리학자나 점성가들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바르게 노력을 했다면 그런 푸대접이나 그런 폄하적인 말, 푸대접의 말, 이렇게 경시하는 말,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역술인이나 점성가들이 이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거나 바르게 행을 못해서 이런 욕을 먹게 되고 이렇게 폄하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바로 우리 역학을 하는 사람이나 점성가나 이런 분들한테 책임이 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폄하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바르게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양심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 세 번째는 내가 바르게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네 번째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다섯 번째는 절대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사람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이나 점성가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폄하적인 욕을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전문가 시대란 말씀 아시죠? 자, 구두 닦기조차도 전문가고, 보십시오. 이렇게 저처럼 명리학을 하는 사람도 전문가고, 침을 놓는 사람도 전문가고, 이 분야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전문가고, 이 글 쓰는 사람도 전문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을 폄하적으로 표현할 때 환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 작가를 글쟁이, 또 침을 놓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지 않고 침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쟁이라는 말을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쟁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 부분에 특정한 재주를 가진 걸 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야에 특정한 재주를 가진 걸 쟁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쟁이란 말은 전라남도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속어로 써진 말이에요. 원래 시작은. 그래 전라남도 지방에서 이 속어로 어떤 말을 폄하시켜서 쓸 때 나온 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쟁이란 본뜻은 어떤 전문 분야에 한 가지 분야에 전문 재주를 갖춘 걸 갖다가 쟁이라고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상대를 폄하시키기 위한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침술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침쟁이, 점치는 사람을 점성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점쟁이, 관상가를 관상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관상쟁이, 사주 보는 사람을 보세요. 사주학자, 명리학자, 철학자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사주쟁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최소한 이런 속어적인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푸대접의 말을 들은 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다 전문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글쟁이를 우리가 작가라고 표현을 쓰고 환쟁이를 화가라고 표현을 쓰고 또 침쟁이를 뭐냐면 침술사 또는 뭐 의사 그리고 우리 그 역학 명리학자를 갖다가 역학자, 역술가 그리고 점치는 무속인을 점성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께서 아주 교만하게 그 상대를 폄하하는 식으로 이 점쟁이다, 사주쟁이다, 관상쟁이다, 전바치다 이렇게 아주 폄하시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폄하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폄하하는 표현을 쓴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교만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깨우치고 진정한 도인이라면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 직업도 인정해주고 이 세상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도인은 절대 상대를 낮춰보려고 하지 않으며 저 밑바닥의 백성조차도 존중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표현을 쓰더라도 절대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표현을 쓰게 돼 있고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런 표현을 한 번쯤 쓸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직업이라든가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절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늘상 이렇게 폄하하는 식으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약간은 좀 짓밟는 식으로 이렇게 폄하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은 참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강의를 봤다면 그 부분은 그분을 폄하시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요 이런 것은 그냥 저분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 해서 그분이 나쁜 분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참도인으로서 표현할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분이거나 도인이라면 그런 좀 상대를 폄하시키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는 게 더 훌륭한 방법이다. 그 단어 하나 자체로 그분을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나 그런 상대를 폄하시키거나 아주 의도적으로 짓밟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같은 용어라면 얼마든지 좋은 용어가 있으니까 좋은 용어로 써주는 게 상대를 위하고 득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침 놓는 분을 침술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그림 그리는 작가를 보세요. 환쟁이라고 하는 거하고 화가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표현이 더 듣기 좋아요? 화가가 훨씬 듣기 좋죠.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도 좋고 표현하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그걸 막 무시하는 투로 환쟁이다, 글쟁이다, 침쟁이다, 점쟁이다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 좋아 보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거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바르게 해주는 건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건 명리학자들이나 무속인들의 책임이 크고 우리가 행위 부족해서 그런 욕을 먹은 것이며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니까 반성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 범인도 아니고 정말 공부한 분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일반 국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항상 지금은 전문직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맞게 존중해주고 써야 된다. 이게 바르게 상대를 위해서 말하는 거란 얘기입니다.